안녕하세요. 미적분 원 첫 번째 강의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적분 원. 그리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과생들은. 이과생도 이제 구시대적인 단어다니. 단원이 크게 대단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자, 함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함수들의 극한이라는 개념과 연속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극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들어보고 시작을 하자. 극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이제 미분이라는, 미분 적분할 때 미분이에요. 미분이라는 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앞에서 극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연속이라는 조건이 만족될 수 있고, 연속이라는 조건까지 만족되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뭐야? 미분한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이 적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 그리고 적분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선생님 시험은 어디까지 보나요? 자, 보통 학교 시험은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함수의 최대 최소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보통 중간고사. 조금 시험 범위가 좀 작은 학교는 도함수나 접선 또는 평균값 정리, 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중간고사 또는 여기까지. 그리고 기말고사가 적분까지 기말고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방학 때는 그래도 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줘야 됩니다. 최소한.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대단원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한 후에 연속이라는 단원을, 극한이라는 단원을 공부한 후에 연속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얘들아. 함수. 함수가 뭐였니?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오직 하나의 y가 정해지는 관계. 이걸 함수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었지.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포물선,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 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극한, 그리고 연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첫 번째 나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를 하나 그려봤어. 자, 여기서 x좌표, 우리가 fx에서 x좌표는 좌우로 움직이죠. 자,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y는 fx라는 함수가 도로야. 이 도로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x가 점점 커질 때는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x가 작아질 때, x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함수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무슨 값이라고 부를 건데, 무슨 값이라는 건 y 좌표, 즉 함수에서 y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x가 점점 커질 때, x가 점점 작아질 때, 그리고 x가 어느 위치에 다다를 때의 값이라는 건 이 점의 y 좌표를 의미하는 거더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A라는 점을 하나 탕 찍었어. 그럼 A라는 점은 여기쯤에 있는 점이 좌표겠죠? 그럼 X가 A에 가까워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자, X가 이렇게 멀리서 올 필요도 실은 없지만
x가 a에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 겁니다. 조금 가까이에서만 움직여 볼게요. 자, x가 여기에서 요점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이때 이 점의 y좌표는 여기 있을 거고, 두 번째 점의 y좌표는 여기 있을 거고, 세 번째 점의 y좌표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x가 지금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y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왼쪽에서 한번 가보자. x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점의 y좌표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등 해서 점점 y좌표는 작아지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이러다가 진짜 딱 x가 a가 되는 점 근처까지, 거의 근처까지 가게 되면 y좌표가 이쯤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을까? 자, 이게 극한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극한에 대한 개념.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걸 화살표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x는 a는 아니야 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깔려 있어야 돼. a는 아니야. 그런데 a에 무지 가까워졌어. 자, 다시 봐봐. a는 아니야. 그런데 a에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어. 그때 그 점의 y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니? y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지금 L이라는 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fx가 L이라는 점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 L이라는 점의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한 점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렇게 어느 한 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한다라는 건 극한값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야, 이번엔 x를 a가 아니라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볼래? 자, 오른쪽 끝으로 계속 움직여봐. 그러면 어떤 한 점에 가까워지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계속 끝없이 위로 올라가죠. 이런 건 수렴한다라고 하지 않아. 예, 수렴의 반대말은 발산한다입니다. 발산한다. 수렴한다의 완전 반대말은 발산한다.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발산하게 되면 극한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요게 함수의 극한과 수렴, 발산에 대한 용어야. 한번 내용을 볼까요? x가 a일 때의 함수. 자, x가 a의 화살표.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뭐다? 첫 번째 전제 조건 항상 깔려있어. x가 a가 아니면서. 자, 별표. x는 a가 아니란 의미 절대 깔려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a에 한없이 그냥 가까워졌어. 한없이 가까워졌어. 거의 구분이 안 돼. 이때 함수 fx의 값이, 함수의 값이 일정한 값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때 그 함수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fx가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호가 나옵니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걸 극한기호를 리미트라고 표현을 해서, 자, 리미트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뭐가 어디로 갔어? x가 a에 가까워지는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요 기호입니다. 극한기호예요. 리미트 x가 a로 향하는 극한기호. 자,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fx라는 함수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어디에 가까워졌어? 방금 l이라는 값에 가까워졌죠? 네, 요걸 극한기호라고 해요. 선생님 주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극한기호, 극한값 구할 때 앞에 리미트 기호 꼭 쓰자. 야, 리미트 좀 써, 리미트 좀 붙여, 이런 얘기 안 하게 해주세요.
자, 리미트 기호를 꼭 붙여가면서 우린 극한 기호를 쓸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l입니다. 또는 x가 a일 때 fx는 l에 향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기호도 사용하는데 거의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1번, x가 a에 간다라는 건 한없이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가 a는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자. 자, 리밋은 극한을 뜻하는 기호, 리미트의 약자, 리밋이라고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어. 자, fx라는 함수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리함수의 정의역, 일단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x는 1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 x바 x는 1이 되면 안 돼. 대신에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x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자, x가 1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분자가 인수분해 되고요. 약분까지 됐습니다. 그럼 fx는 x 플러스 1로 정리되지. 1차 함수 직선 모양이네. 네. 1만 아니면 돼. 직선 모양이야. 자,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x절편이 마이너스 1, y절편이 플러스 1인데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건데 x가 뭐가 되면 안 되죠? 네, 1이 되면 안 됩니다. 1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값은 한 이 정도 될 거야. 자, 여기에 점은 존재하지 않아. 빵꾸 뚫어 놓을게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게 y는 fx라는 방금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요 모양이야. 그럼 생각해봐. 자, x가 1일 때 y값 있어? 없습니다. 정의역에서도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의미할 때 f1이라고 쓰지. x가 1일 때 함수값이란 뜻이야. 이 함수값은 2를 갖니? 아니요. f1이라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1은 2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fx, 자, 극한값을 갖니라는 질문이지. x가 1일 때 극한값이 있니? 존재하니? 자, x가 1일 때 극한값 가봅시다. 1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y값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인 건 눈에 보이죠? 자, 이쪽으로 와볼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가까워져도 y가 위에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니? 2에는 가까워지지. 딱 2라는 값은 아니겠지만 2에는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 네, 2요. 요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한값과 함수값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극한값은, 자, 함수값은 x가 1일 때 정말 찐 그때 딱 그 점, x가 딱 1일 때의 점, 여긴 없어. 하지만 극한값은 1에 가까워질 때 y도 어느 점에 가까워지고 있니? 네,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극한값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선생님처럼 인수분해서 그래프를 그렸죠?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y도 2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x가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별표. 참고 fx는 c, 자, c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예를 들면 뭐 y는 3 요런 함수죠. 자, 상수함수는요. 지금 직선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예, 상수함수는 무조건 x가 어느 점에 가까이 가더라도 y가 항상 c이기 때문에
극한값에서 a와 상관없이 a의 위치, a의 값과 상관없이 상수함수의 극한값은 반드시 그냥 c라는 극한값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처음 보는 기호지만 낯설지 않은 기호일 겁니다. 자,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모양이죠.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또는 그냥 줄여서 무한대,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와볼 거야. 무한대는 숫자 아닙니다. 상수 아닙니다. 값도 아니에요. 그냥 상태야, 상태. 어마어마하게 커. 엄청 큰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상태야. 끝없이 어디로, 끝없이 커지는, 끝없이 작아지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라고 받아들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유리함수 식을 하나 만들어놨죠. y는 x-2분의 1 플러스 3.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 방정식. 자, 점근선은 일단 첫 번째 정의역. 분모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네,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는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x는 2라는 점근선, 이게 정의역 아니에요. 점근선 방정식이에요. x는 2라는 직선입니다. 자, x는 2라는 직선을 먼저 하나 선생님이 솔쪽 그려놓고, x는 2라는 점근선. 그리고 자, x가 2가 돼서 이게 없어져.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y는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데, x-2분의 1이라는 이 식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y도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3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직선도 점근선. 집중해. 니네 이거 유리함수 다 그려야 돼. 자, 그리고 요 k값, 분자에 있는 k값이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 요 k값이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지금은 1이라는 양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점근선에 달랑말랑 달랑말랑.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보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극한기호, 무한대라는 극한기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를 한번 찾아봐 그랬어. 자, 무한대, x가 양의 방향이라는 건 오른쪽이라는 의미인데, 양의 무한대라는 건 오른쪽 끝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선생님, 오른쪽 끝으로 가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y가 점점 떨어져요. 선생님,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아니요, 여기 보지 말고요. 양의 무한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오른쪽에서 시작하자. 이쪽 말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요렇게 x가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갈 거야. 계속 움직여. 계속. 그러면 y좌표가 지금 이 점에서 이 점, 자, 요 네 개만 보자. 첫 번째 점의 y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y좌표로 떨어지고, 세 번째 점의 y좌표로 또 떨어지고, 네 번째 점의 y좌표로 또 떨어져. 근데 어디까지 떨어져? 계속 내려가? 아니죠. 점근선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점근선 근처까지만 떨어지겠지, 그래프가 점근선 근처까지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는 점점 떨어지더라도 어디까지? 점근선이 있었던 3까지만 떨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3이 돼요. 자, 요게 양의 무한대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x가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나요?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향할 때 fx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가능합니다. 음의 무한대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끝없이 끌고 가보자 라는 뜻이야. 그럼 왼쪽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점으로, 세 번째 점으로, 네 번째 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점에서의 y좌표에서 두 번째 점으로 y좌표로 y가 좀 올라갔네. 세 번째 점으로 y좌표로 또 올라갔네. 네 번째 점의 y좌표로 또 올라갔네. 즉 왼쪽으로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일 때 y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데 어디까지? 점근선에 벽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 근처까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음의 무한대가 x가 음의 무한대로 향하더라도 우리는 3이라는 극한값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얘들아, fx가 3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리미트 기호가 없죠. 리미트 기호가 없다는 건 함수값입니다. fx가 3이 되는 x값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점근선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한값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극한값도 존재할 수 있다더라. 자, 개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함수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야. 이때 fx, y값입니다. 여기서 fx라는 건 y값이에요. y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해. 그래서 기호로 빵 나타낸다는 거야. 자, x가 음수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야,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왼쪽 끝없이 간다고 보자. 음의 무한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fx, 즉 y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역시 수렴한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기호는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 자,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분모가 절대 될 수 없는 게 뭐죠? 네, 0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점근선. 여기서는 y축과 일치하네요. 그 다음 이게 0이 돼야 y는 0이 될 건데 이게 0이 될 수 없으니 또 y는 0이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 y는 0이라는 직선은 x축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k값이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번엔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x분의 1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겁니다. 자,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근데 요 기호는 실은 x분의 1 전체 절대값을 씌운 것과 같죠. 같은 겁니다. 자, 보자. 우린 x에다가 어떤 수든 다 넣을 수 있어요. x에다가 3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같죠. 그러니까 음수인 x에다가 음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절대값을 딱 씌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y가 절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y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가 음수 구역에 y가 0보다 작은 이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형태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사라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 화산 폭발 모양이네.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fx 요거 하나랑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하나랑 세 번째 x가 0으로 향하는 극한값을 한번 보여보자. 자,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오른쪽 끝으로 가지. 점점 갈수록 내려가지만 어디까지? 점근선이라는 벽에 갇힐 거야. 그래서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왼쪽 끝없이 움직여보자. 점점 낮아져, 점점 작아져, 점점 아래로 내려와. 감소해 하지만 네, 점근선이라는 벽에 갇혀서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방금 했던 내용이죠. 세 번째, 이번엔 x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x가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 y는 x분의 1에서 정역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역이고
치역도 y가 0이 될 수 없어. 0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우리 구해볼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정역, 치역과 관계없어요. 극한값을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럼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선생님 여기가 0인데 어디서 오는 거죠 도대체? 네,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요 방향으로. 그런데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어디까지? 끝없이 올라가죠. 왼쪽에서 와볼까요? 자, 왼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왼쪽에서 0에 가깝게 움직일 거야. 점점 올라가. 점점 증가해. 어디까지? 끝없이. 끝없이 올라가 버리네. 이것도 무한대라고 해요. 이 결과가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y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y의 상태가 x가 0에 가깝게 만들어 봤더니 점점 y의 상태가 끝없이 올라가 무한대야. 무한대로 우린 발산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이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함수식을 y는 x분의 1의 절대값을 빵 씌워놓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일게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원래는 양의 방향에서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그 결과가 무조건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1사분면, 그러니까 즉 y가 0보다 큰 함수는 없는 거야. 이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그래프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자, 절대값 정리. 절대값을 씌우면 y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y가 음수였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를 하나 다시 붙였네. 이러면 y가 양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양수가 음수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양수 y가 0보다 큰 구역에 있었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그래프를 찾아봅시다. 자, x가 0으로 가면 또 역시 좌우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y는 점점 작아지죠.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끝도 없이. 우린 그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고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요. 음의 무한대. 역시 음의 무한대는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건 y값이 끝없이 커지는 상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건 y값이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 이걸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발산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니? 아니요.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개념입니다. y는 x제곱 2차 함수죠. 네, 꼭지점이 원점에 있으면서 좌우 대칭 형태인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x가 0을 향해서 가게 되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꼭지점을 딱 찍게 거의 꼭지점에 가까워지겠지? 이 꼭지점의 y값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0입니다. 자, 이건 수렴한 거야. 그럼 이번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f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양의 무한대 어느 쪽?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거지. 어디?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 끝으로 계속 움직여봐. 어디로 가? 계속 올라가. y가 계속 올라가. 우린 그걸 뭐 한다라고 그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그래. 자, 이번엔 x가 음의 무한대로, 자, 마음이 급합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한번 가게 만들어 볼까? 자, 음의 무한대는 왼쪽 끝으로 가져가는 거죠. 어디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y는 위로 올라가네. 어디까지? 역시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꼭지점 역시 원점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 형태의 좌우 대칭, 아이고 이건 대칭이 아니잖아요. 저 대칭 형태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띄고 있겠죠?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오른쪽으로 끌고 가자,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점점 y는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 자, x가 음의 무한대니까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끌고 갈 때, 점점 떨어지죠. 어디까지? 네, 역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얘들아. 정리만 하자.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 즉 y값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 이걸 기호로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라고 씁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런 걸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개념 정리 잘 해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조금씩 나올 때마다 완벽하게 익히고 넘어가야 됩니다.